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말, 처음 들으면 뭔가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누군가는 퇴직하자마자 고립감에 시달리고 또 누군가는 쌓아뒀던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며 불안에 빠집니다. 오늘은 실제 퇴직자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이 얼마나 예상과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퇴직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다. 그런데 너무 외로웠다. 강동수 가명 64세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다가 60세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다고 해요. 알람 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평일 낮에 공원을 산책하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도 한잔하며 이게 진짜 인생이지 했다고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나서는 외로움이 찾아왔답니다. 친구들도 다들 바쁘거나 손주 돌보느라 연락이 뜸해졌고 집에서 마주치는 건 TV뿐. 아내는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신은 무력해 보이기만 하고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부장님이라 불리던 존재가 집에서는 그냥 놀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 자존감이 크게 무너졌다고 해요.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의 시작이었다는 그의 말은 단순히 돈이 아닌 정체성과 관계의 붕괴를 보여줍니다. 퇴직 후엔 일보다 중요한 관계와 소속감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했다. 근데 돈이 너무 빨리 줄더라. 김은자 가명 61세 씨는 퇴직 전에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팔고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전세로 들어가고 퇴직금으로 2억을 확보한 뒤 국민연금도 62세부터 수령하기로 계획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물가 상승, 건강검진, 자동차 보험료, 아이들 경조사비 하나하나 예상보다 더 많이 나갔고 2억 중 절반은 2년도 안 되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작은 지출이었어요. 예를 들어 병원비 3만원, 생필품 5만원, 통신비 10만원, 가스비 12만원 이런 비용들이 매달 반복되면서 정해진 수입 없는 상태에선 무섭게 다가왔다고요. 그녀는 지금 다시 알바라도 알아보려 하지만 체력도 마음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난 은퇴를 계산으로만 준비했어요. 그런데 감정적 준비가 훨씬 더 중요했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숫자보다 중요한 게 생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단순히 얼마를 모았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구체적으로 연습해 봐야 해요. 세 번째 이야기 가족과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치만 보게 됐다. 정재석 가명 67세 씨는 퇴직 후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특히 손주들과 놀며 할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는 생각지도 못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집에만 있으니 불편하다며 자꾸 나가 있으라고 하고 자녀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을 피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찾아갔을 때 며느리가 아버님, 오늘은 좀 하고 조심스럽게 말리던 모습이었죠. 가족은 내 은퇴를 함께 기뻐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짐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는 그날 이후 가족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의 시간을 다시 찾기 위해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정 씨의 이야기는 가족은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은퇴 후 관계는 다시 새롭게 쌓아가야 할 대상이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모두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충격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퇴직은 해방과 여유지만 실제는 고립, 불안,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들이 더 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분들이라면 아래 세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일상의 구조입니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무슨 일을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맺었던 관계와 달리 은퇴 후 인간관계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감정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력감, 고립감, 존재감 상실 이런 감정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한 자기만의 루틴과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이 추락이 될지 도약이 될지는 지금부터의 준비에 달려 있어요. 은퇴한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에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돈보다도 삶을 디자인하는 연습을 먼저 했을 거예요. 퇴직 후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막연하게 상상했지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 그동안 우리는 3040년을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어요. 회사가 하루의 일과를 정해줬고 역할을 정해줬고 월급이라는 보상을 줬죠. 그런데 그 구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마치 벽돌 몇 장 빼버린 건물처럼 인생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의 삶을 본인의 손으로 설계하십시오. 막연한 여유나 여행 말고 일상의 시간표와 경제, 감정, 건강,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구조를 짜야 합니다. 아래는 꼭 실천해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1.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우울감은 반드시 찾아온다. 퇴직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시간이 많아 좋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나를 삼켜버릴 줄 몰랐다. 시간은 돈보다도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정해진 일과 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는 뇌의 전두엽을 급속도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는 쓸모없다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정신의학에서는 은퇴 직후 우울증 발병률이 급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루의 루틴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기상시간, 식사시간, 운동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독서나 뉴스 보는 시간 등 구체적인 스케줄을 종이에 적어 실천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생기고 우울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오전엔 도서관 봉사, 오후엔 공원 걷기, 저녁엔 지역 커뮤니티 모임 참여.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그게 새로운 인생의 직업이 됩니다. 2. 고정비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도 버티지 못한다. 앞선 사례에서 김은자 씨처럼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생활비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고정 지출의 함정입니다.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통신비, 관리비, 자녀 지원금, 병원비 은퇴 전에 체감하지 못한 비용이 퇴직 후엔 무섭게 다가옵니다. 은퇴 이후 생존을 위해선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우선입니다. 차를 줄이거나 없애고 스마트폰 요금제를 저렴한 알뜰폰으로 바꾸고 자녀 지원을 계획적으로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또 보험도 반드시 점검하세요. 은퇴 후엔 의료실비 하나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정리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존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보다 얼마나 적게 쓰면서도 만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3. 역할이 사라지면 인생도 공허해진다.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라. 퇴직은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정체성 상실이라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회사에서 과장, 부장, 팀장이라는 호칭을 달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무너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민센터 봉사자, 지역사회 독서 모임 진행자, 텃밭 관리인, 동네 아이들 멘토, 건강 콘텐츠 유튜버 어떤 역할이든 좋습니다. 남이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자존감이 회복돼요. 이건 단지 멋진 말이 아닙니다. 퇴직자들의 삶을 분석한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끼는 커뮤니티가 있는 사람일수록 행복지수와 생존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계 없이 맞이하면 그 끝은 삶의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퇴직 후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매달 얼마를 쓰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나는 퇴직 후에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부터 써내려가세요. 그게 은퇴 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누군가 정해준 길을 따라온 여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 지도 위에 시간, 돈, 관계, 정체성 이 네 가지 축을 꼭 세워두세요. 그렇게 해야 퇴직은 끝이 아닌 진짜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